2024년 8월 14일 수요일 경제뉴스 메일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13일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디스플레이 비즈니스 포럼 2024에서 삼성 디스플레이는 OLED 기술력으로 AI 시대에 발맞추겠다는 포부를 드러냈다. 이날 AI 시대를 위한 디스플레이 기술을 주제로 발표에 나선 이창희 삼성 디스플레이 연구소장은 OLED는 LCD 등 다른 디스플레이보다 선명한 화질을 제공하고 명암비가 높으며 블루라이트 방출도 덜하기 때문에 AI에 적용될 확률이 높다며 OLED 디스플레이가 향후 인공지능 시대 중요한 디스플레이 기술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나아가 삼성 디스플레이는 멀티모달 AI와 함께 혼합 현실의 사용자 경험을 향상시키는 데에도 디스플레이 기술이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LG 디스플레이 역시 OLED가 향후 10년 동안 디스플레이 업계의 주력 기술이 될 것으로 봤다. 특히 LG 디스플레이는 IT 분야에서 저전력 디스플레이 기술을 앞세워 AI 시장을 공략할 계획이다. 다음 뉴스. 단체급식 기업 CJ 프레시웨이가 지방 식자재 유통시장을 장악하기 위해 관련 자회사 프레시원의 회사 인력을 파견하고 수백억 원의 인건비를 대신 지급하는 등 부당 지원한 행위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시정명령과 과징금 245억 원의 제재를 내렸다. CJ 프레시웨이 측은 식자재 유통시장의 선진화를 목표로 지역 유통사업자와 합의를 통해 동반 성장 모델을 기획한 것이라며 공정위의 제재 결정에 유감을 드러냈다. 또 조사 과정에서 회사가 소명한 내용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는 점을 들어 행정소송 절차를 통해 다시 판단을 구하기로 했다. 다음 뉴스. 카카오페이가 2018년부터 세계 최대 온라인 결제 서비스인 중국의 알리페이에 누적 4천만 명의 개인 신용정보 542억 건을 고객 동의 없이 제공해오다 금융당국에 적발됐다. 대규모 고객 정보 제공은 알리페이가 애플과 제휴하면서 발생했다. 애플이 제휴 선결 조건으로 알리페이의 NSF 스코어 산출 명목으로 카카오페이 전체 고객의 신용정보를 요청했고, 카카오페이는 해외 결제를 이용하지 않은 고객까지 포함한 전체 고객의 개인 신용정보를 고객 동의 없이 넘긴 것이다. 이에 대해 카카오페이는 설명 자료를 내고 애플의 앱스토어 결제 수단 제공을 위해 애플과 알리페이, 카카오페이 3자 간 업무 위수탁 관계에 따른 처리 위탁 방식으로 정보 이전이 이뤄져 사용자 동의가 불필요하다고 해명했다. 또 제공된 정보가 철저히 비식별 조치돼 목적어의 활용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다음 뉴스. 12일 서울교통공사와 온비드에 따르면 지난달 25일부터 이달 6일까지 진행된 영명변기 유상 판매 사업 입찰 결과 1에서 8호선 역 10개 중 2호선 성수역과 강남역, 5호선 여의나루역과 7호선 상봉역 등 4곳이 낙찰됐다. 역별 낙찰자는 성수역은 CJ 올리브영, 강남역은 하루플란트 치과의원, 여의나루역은 유진투자증권이다. 상봉역은 한 곳이 단독으로 입찰해 수의 계약을 맺은 상태로 아직 기관명 등 세부 사항은 공개할 수 없다고 공사 관계자는 전했다. 역별 낙찰가는 성수역 10억 원, 강남역 11억 1,100만 원, 여의나루역 2억 2,200만 원이다. 낙찰된 역은 준비기간 60일을 거쳐 10월께부터 영명변기를 시작하며 3년 동안 표기된다. 다음 뉴스. 셀트리온이 16일 이사회를 열고 셀트리온 제약과의 합병에 대한 결론을 내릴 예정이다. 앞서 셀트리온은 사회이사들로 구성된 합병 검토를 위한 특별위원회를 설립하고 합병 타당성 검토에 돌입했다. 그 첫 단계로 지난달 31일부터 이달 12일까지 전체 주주를 대상으로 합병 찬반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앞서 서정진 셀트리온 회장은 셀트리온 헬스케어와의 합병이 마무리되면 6개월 안에 제약과 합병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셀트리온 제약과 합병하면 셀트리온의 가치가 저평가될 수 있다는 주주들의 우려에 따라 주주 의견 청취와 함께 타당성 검토에 나섰다. 다음 뉴스. 13일 삼성금융에 따르면 모니모 회원수는 이달 1,000만 명을 돌파했다. 2022년 4월 앱 출시 이후 2년 4개월 만이다. 경쟁사와 비교해도 성장세가 빠르다는 평가다. 토스는 플랫폼 출시 이후 1,000만 회원을 모으기까지 3년 9개월이 걸렸다. 모니모는 삼성의 금융 서비스를 한 번에 이용할 수 있는 플랫폼이다. 지난달에는 온 오프라인에서 결제할 수 있는 앱카드 형태의 서비스인 모니모페이 기능도 적용했다. 금융권 관계자는 모니모의 은행과 페이 기능까지 더해지면 금융지주의 슈퍼앱이나 빅테크 앱과 비교해도 뒤처지지 않는다며 금융권 슈퍼앱 경쟁에 본격적으로 불이 붙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다음 뉴스. 13일 시장조사업체 카날리스에 따르면 올해 2사분기 인도네시아, 필리핀, 태국, 베트남, 말레이시아 등 동남아 5개국의 스마트폰 출하량은 2,390만 대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4% 증가했다. 동남아 시장에서 7분기 연속 출하량이 감소하던 삼성전자는 2사분기에는 분위기 전환에 성공하면서 시장 점유율 18%로 선두 자리를 지켰다. 오포와 샤오미가 17%로 삼성전자 턱 밑까지 쫓아왔고 비보와 트랜션이 14%를 보였다. 개별 국가 단위로 보면 삼성전자가 동남아에서 시장 점유율 1위를 차지한 나라가 단 한 곳도 없다. 인도네시아와 말레이시아는 샤오미, 필리핀은 트랜션, 태국과 베트남은 오포가 각각 1위에 올랐다. 카날리스를 쉬안치우 연구원은 삼성은 최고급 시장에 좀 더 집중하는 것으로 글로벌 전략을 재편했다며 AI 기능을 보여줄 수 있는 팝업 이벤트존 설치 등 마케팅에 투자를 많이 하면서 회사는 소비자들의 인식과 기기 교체 욕구를 강화하려 한다고 분석했다. 다음 뉴스. 현지 시간 12일 뉴욕 증시에서 홈디포는 전 거래일 대비 0.81% 하락한 345.81달러에 장을 마쳤다. 전문가들은 13일 예정된 2분기 실적 발표에서도 홈디포가 지난 분기에 이어 매출 하락을 발표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소비자들은 집을 팔기 직전이나 새로운 집을 구입한 직후 주택을 수리 및 개조하는데 높은 금리와 집값의 부담을 느낀 사람들이 주택 수리에 나서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홈디포의 지난 1분기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2.3% 감소한 364억 달러로 당시 증권업계 추정치를 밑돌았다. 전문가들은 금리 인하 기대로 사람들이 주택 리모델링을 미루면서 주택 개조 수요가 정체될 수 있다며 내년까지 이런 흐름이 유지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음 뉴스. 하나은행이 고시한 8월 13일 오후 8시 43분 원달러 환율은 1371.30원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더 좋은 영상을 위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